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5페이지. 95페이지. 그래서 유지씨도 나중에 그 호주 가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갔다가 정말 실력을 쌓아서 와서 한국에서도 좀 큰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자, 그 스텝 A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95페이지인데요. 자, 이거 보면 자 이게 간단해요. 오늘 이제 스피킹을 마무리하면서 좀 밴드에 대한 체감 실력,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6.5다 선생님 저 7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7은 30개를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40개 중에 10개만 틀릴 수 있는 거지. 30개를 맞추면 7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리딩 리스닝은 그럼 이렇게 해서 7.0이다 그리고 뭐 26개면 6.5, 그 다음에 뭐 지금 6.5는 이제 26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23개면은 6이야.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6점은 절반 맞추고 3개만 더 맞추면 돼. 리딩 리스닝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IELTS 여러분 이렇게 할 만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점수를 받고도 정확하게 내가 왜 6.5인지 아니면 왜 내가 7이 안 나왔는지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밴드, 여러분이 받은 밴드는 도대체 그때 시험 때 만났던,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시험 때 만난 이그제미너가 여러분한테 점수를 준 건데 그 점수는 왜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점수를 줬다는 건 그 이그제미너가 여러분의 스피킹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선생님 중간에 도와줄게요. 자, 만약에 시험지를 그러니까 점수를 받았는데 4점 이하로 내가 받았다. 4나 3. 근데 3이나 여러분 2.5 이런 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러 받으려고 해도 가서 막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말 안 해야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 4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피킹 시험 이제 웬만하면 이제 4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제 소통하려고 하면 4는 줘요. 근데 아무튼 4를 받았다고 해봐요. 4를 받았어.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그제미너가 거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쭉 여러분 15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때 좀 어떻게 느꼈어요? 길다고 느꼈어? 아니면 좀 괜찮다고 느꼈어? 좀 아니면 짧았어요? 적당하다. 적당했어. 그럼 그 정도 하고 그 전체적으로 원어민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15분, 20분 정도, 15분 정도 보는데 15분 동안 계속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끝나고 4를 줘. 4 밑에를 줘. 그리고 두 번째, 자 5.6점. 이그제미너 만약에 내가 점수를 딱 땄는데 5.5 이렇게 나왔어. 아니면 그 유주씨가 이제 저는 5.5 정도 생각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5.5가 만약에 실제로 나왔어 점수가. 나오면 이그제미너가 무슨 말인지는 안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건 다 알아들었어. 근데 거의 다 틀린 거야. 거의.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S를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과거 시제를 못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5.6점이야. 그래서 근데 일단 그러니까 핵심은 소통이죠. 소통이 이제 막 제스처를 써서라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 밑에 지금 적어놨죠? 이거 똥 많이 쳐주세요. 정확하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연습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유주 씨가 그러면 저번에 모의고사 볼 때 과거형을 몰라서 그런 과거를 안 썼어. 그건 아니라고 봐. 알고 있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연습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last year 이렇게 한번 던지고 나면 세팅을 하고 나면 내가 뒤에를 전부 다 과거로 맞추는 연습. 그거를 이제 연습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과거만 진짜 하나도 안 틀려도, 왜냐면 이 점수 때 사람들 거의 다 틀리기 때문에 과거만 진짜 절대 안 틀려 내가. 진짜 내가 과거는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것만 돼도 선생님 생각엔 5.6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워요. 6점 밑으로 떨어지기도 힘들어. 그래머를 진짜 이 과거만 잡아도.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서 연습이 안 되면 이제 안 나오죠. 시험장에서.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캐치하고, 이런 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스피킹 라이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라이팅 나가겠지만 좀 약간 여러분이 지식보다는 운동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공을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스쿼시도 알지만 연습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똑같은 운동하고 똑같은 운동. 그리고 이제 6.5 이상은 이제 만약에 6.5 이상을 줬다, 내가 목표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으면 이그제미너가 전반적인 의미 파악은 당연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별표
자, 자연스러운 표현들까지 듣고 이해했다. 여기가 중요하죠. 썸이거든요, 썸. 그러니까 some natural expressions.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콜로케이션. 선생님이 말했던 거, 콜로케이션. 선생님 아까 연구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그 콜로케이션.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단어를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냥 그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단어들 있죠? 자연스러운 단어들. 그래서 뭐 decision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냥 decision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무슨 decision? decision? 뭐예요? 무슨 동사? make a decision. good job. 그렇게. 그죠? 그래서 make a statement, make a decision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아니면 collaboration with, 그죠? 이렇게 collaboration 다음에 그냥 아무 단어나 쓰지 말고 그냥 collaboration 힘 이렇게 하고 collaboration to him 이렇게 하지 말고 with 같은 걸 써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번에 진짜 이번 학기 때 그 에듀테크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발표하면서 찾은 건데, 선생님들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 이게 이거 적어놔요. 월드 스케치라는 사이트가 있어. 월드 스케치. 이 콜로케이션을 이제 여기서, 여기 스케치 엔진이거든요. 월드 스케치라고 치면 나와요. 여기 스케치 엔진이라는 이 사이트를 선생님도 이건 최근에 발견한 거야. 근데, 교수님이 말해서 알았어. 교수님 아니었으면 선생님도 몰랐을 거야.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코퍼스 기반으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걸 찾을 수 있게 아예 구글 엔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디시전이 헷갈렸다. 디시전을 이렇게 치잖아요. 디시전을 쳐요. 그러면 검색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기가 막힌데 인터넷이 지금 기가 안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잠깐만요. 됐나? 된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선생님이 하는 그거랑 다른데?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 있어. 저거. 어디 갔어? 잠깐만요. 요게 워드 스케치라는 부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아닌데요? 왜 이러죠?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링크를 하나, 한번, 줄게요. 찾아가지고. 이거 맞는데? 이 사이트인데? 스켈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스켈리라고 쳐볼까? 여러분 스켈이라고 검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스켈이요. 스켈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여기다 선생님 디시전 쳐볼게요. 자, 보세요. 근데 스켈이라고 이게 구글보다 낫대. 본인들이 리서치 기반으로 한 거예요. 여기 치잖아. 그러면 와 진짜 사전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콜린스 딕셔너리를 쓰거든요. 근데 콜린스도 코퍼스 기반이야. 근데 선생님 그것도 치면은 라이팅이나 스피킹 할 때 좀 이렇게 문장을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영어 실력이 늘수록 더 그래. 문장을 검색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 문장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문장이 쓰이는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 이쪽에 워드 스케치라는 거 누르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말했던 콜로케이션. 여기 보이죠? Make decision, appeal decision, 그죠? Appeal the decision. 그리고 reverse, the decision was reversed. 그래서 우리 결정이 뒤집어졌어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그냥 뒤집어졌다, upside down 막 이런 거 쓰거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upside down 해도 R은 듣지만 reverse를 쓴 것만큼 내추럴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decision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5점 레벨의 사람은 없어. 다 알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make랑 appeal, reverse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7로 올라간다.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그게 꼭 IELTS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어를 이제 내가 진짜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랬죠. IELTS 7을 받는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연습해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내추럴하게 하고 여러분이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similar words, 선생님 동의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동의어. 그죠? 그래서 decision은 policy나 뭐 이런 plan, action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동의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스케일 한번 써보고, 스케일을 여러분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6.5 이상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걸 들었다는 거야, 옆에. 저 사람은 어떻게, I made a decision, to go to graduate school. 이런 식으로 했을 때, make a decision, good.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라. 실제로 그걸 찾게 돼 있어. 채점 기준에 나와 있어. 7.0 미룬. 그래서, 몇 개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6.5라는 건, 두 개는 7이고 두 개는 6이어서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6.5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그제미너는 뭘 기준으로 나한테 저렇게 점수를 맞춘 거냐. 느낌이 아니거든요. 점수를 어떻게 해서 맞춘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요 네 가지 채점 기준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늘 염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오늘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pronunciation 있죠? 요것도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fluency.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fluency가 가장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스피킹은, 이렇게 이 네 개 중에 1번이 먼저 이 fluency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이 말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수기로,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받아 적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답변 양이 많아야 일단 점수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해. 근데 플루언시가 없다는 건 시간 한정적인데 15분 동안 내가 말한 게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 볼 때 퍼즐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빨리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연습했던 그 박자 맞춰서 알아듣게 많이 말해야 옆에 걸 채점할 수가 있다. 근데 애초에 플루언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유지 씨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플루언시가.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말하려고 해야 돼. 네. 조금 내가 신경 쓰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말하려고 해야 옆에 거를 채점할 수 있는 전제가 생긴다. 근데 플루언시 이게 벌써 나가면 뒤에 거는 거의 채점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냥 몇 개 말 안 한 거에서 그냥 여기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밴드 6 이상은 막힘없이 말하는 거, 그죠? 약간의 실수는 허용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틀려도 되는데, 계속 퍼져 없이 말해야 되고, 이제 아까 양 때문에, 분량 때문에 그렇고, 밴드 5는 이제 멈춤은 약간 어느 정도 적다. 근데 이제 약간 더듬거릴 때, 이제 멈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제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얘기는 쭉 하는데, 조금 약간, 그 중간에 멈췄다. 근데 유지씨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죠? 그리고 밑에 멈춤이 많다. 그건 이제 밴드 4는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 모여서 볼 때 기다려야 돼요. 다음 생각하시는 동안, 문장 만드시는 동안. 자, 그리고 여기 pronunciation은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intonation 이런 거 들어갔는데, 자, 밴드 4 밑에부터 올라갈게요. 자,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지금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5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은 되는데 잘못 발음한 게 많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는 됐는데, 이거 S도 틀리고, 이거 아까처럼 she도 약간 명확하지 않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naïve인데, naive라고 읽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이게 오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ronunciation은 대부분 이해하기 적절한 말인데, 여기 적으세요. 억양 여기 넣어주세요. 오늘 배운 억양이 여기 들어갑니다. 왜냐면 6 이상이니까. 그리고 복화나 그라머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 잘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복화는 4점대에서는 제대로 쓰는 단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이제 외우면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5는, 단어는 많이 아는 걸 알겠어요. 느껴져. 말할 때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거의 잘못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 이상은 전체적으로 별표, 다양한 단어를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건 늘 기준이 문법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적절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캐치해줘야 돼. 근데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말이 쉽죠, 그죠? 네, 연습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리딩 때도 말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지금 환경이면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한국, 이걸 ESL 그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어를 안 쓰는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 생각엔 적절하게 하다가 이게 빨라져요. 적절하게 하다가 이게 연습이 돼서 플루언트하게 나가는 거지, 막 빨리만 말하려고 하는데 다 틀려.
근데 그렇게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적절해지지 않을까? 적절해지지 않아. 그래서 해보고 말해줘요. 아니, 그렇게 안 늘어. 그렇게 안 늘어. 꼼꼼하게 연습하고, 아까처럼, 여러분은 아까 설명하고 스티브 잡스 그걸 읽을 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I've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단 반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I've gotten to this plac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간 반복 때문에 Will you be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적절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그 플루언트하게 해진다. 그거 캐치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머. 자, 말하는 문장마다 거의 다 틀리면 4. 자, 그리고 동사 변화. 여러분 이거 별표. 동사예요, 항상. 5점 때는 동사를 안 틀려야 돼. 동사 안 틀리면 일단 5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사 안 틀리면 웬만하면 6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서부터는 여러분 명사 실수가 주의가 됩니다. 그 처음에는 동사를 안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안 틀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게 카운터블인가 언카운터블인가, 이게 s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그죠? 이게 더를 쓰나 어를 쓰나 이런 것들이 고급 문법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명사도 진짜 안 틀린다, 동사도 안 틀린다, 그럼 웬만하면 6 밑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래머는 무조건 6이나 7로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거의 다 대부분 모두가 틀리거든요. 오케이? 그 점수 때 거의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4개에 입각해서 점수가 나간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그제미너들이 갖고 있는 건 훨씬 더 디테일해요. 1부터 9까지 다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요약을 해서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만 캐치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간단하게 빨리 요거는 다 했던 거니까 빨리 이제 그 97페이지 거 선생님이 빨리 요약을 한번 해줄게요. 자, 시험장에 입장했어. 다시 리마인드만 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겪어본 게,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시험장 입장. 그러면 이제 그리팅,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신변 확인하고, 패스포트 주고, 그 다음에 그 프리퍼런스에 대한 질문도 파트 1 넘어가서, do you like, 뭐, do you hate,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유를 중점적으로 말해야 되고, 즉답, 이유, 에피소드. 그죠? 에피소드는 선택으로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로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 스토리에 대한 큐카드를 줘서, 뭐를 묘사해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1분 노트 테이킹 하고, 2분 혼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팔로업 질문 선생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3번 넘어갈 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1분 노트 적었던 걸로 연결해서 토픽 내려가니까 내가 힌트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뭐 이제 뭐 그 테크놀로지 물었으니까 테크놀로지 관련 질문이겠다 이렇게 캐치를 하고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에 관련해서 이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뭐 issu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내가 동의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디스코스 마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죠? 의견은 in my opinion, 이유는 this is because, 그 다음에 예시는 for example, 정리는 to wrap up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거 말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이 이게 일반이야, 일반.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 아니면 회사, 내 개인적인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파트 3의 포인트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제 그렇게만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그래프인데, 요 라이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스피킹까지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라이팅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 이제 그래프 분석하고, 에세이 한 편 쓰고, 이제 그거 2개만 하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갑시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동안, 뒤에 근데 분량이 너무 많지. 그래서, 아니,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생각보다 겹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 여러분 지금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핵심 오브 핵심만 찝어서 이게 핀포인트로 찝어줄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라이팅은 또 막상 배우면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어디서 진짜 제대로 IELTS 아니면 배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